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최상준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개정 내용에 대해서 7월 2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것들이 또 있죠. 통과 클래스. 여러분들 자격증 양도 대여 부분에서 이 알선이라는 게 하나 이번에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 대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지 마라. 그리고 양수 대여받지 마라. 이건 있었단 말이죠, 원래. 근데 여기에 사망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따라서 양도 대여할 때 알선, 중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야, 너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자격증 놀리는 사람 있어? 내가 중개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술 한잔 살게.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알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신설한 겁니다. 그러면 제재는 똑같아요. 양도 대여한 자, 받은 자, 알선한 자 1-1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등록증에 대한 양도 대여 금지하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중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중개인이 연세가 많아. 등록은 돼 있죠.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계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중개인 사무소 양수 받아서 영업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알선한 사람 처벌하겠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자, 계공 등의 양도 대여하지 마라. 누구든지 양수 대여하지 마라. 이건 기존 거고, 여기도 똑같이 알선이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도 알선한 자도 똑같이 1-1로 처벌된다는 것이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1-1 이게 하나 추가됐겠죠. 또 제재 부분에 가면 그 자격증과 등록증 알선자도 처벌하게 돼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격 취소 부분이 상당히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 혁명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규정을 강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셨으니까 자격 취소 사유 35조에 부정하게 취득한 자, 컨닝 취소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사람 취소하잖아요.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법을 위반했다. 이건 기존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호가 바뀌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자격 취소 사유 범위가 좁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했었지. 근데 보조원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계공들도 많이 개입돼 있어요. 근데 자격 취소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확장시켜 버린 거예요. 이 규제를 강화한 거죠. 자, 이 법, 우리 공인중개사법 뿐만 아니라 형법을 주의해야 돼. 우리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된 형법 조문만이지 모든 형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 부분 문제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법 징역형, 그러니까 우리 법 3-3, 1-1로 징역형을 받았을 때 취소했는데, 이번에는 형법에 따라서 징역형을 받아도 취소하는 거예요. 그 이 법 형법으로 확장됐다는 거 첫 번째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금고형을 받아도 취소해버립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뭐라 했죠? 사형. 우리나라 사형제도 지금도 인정하고 있어요. 집행을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징역형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가 금고형이라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징역형 받아야 취소됐는데 한 단계 아래인 금고형을 받아도 취소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 밑으로 자격 상실,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란 9가지 형벌이 있는데 이제 이 밑에는 취소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징역, 금고형이 나와도 취소된다를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행유예는 제가 뭐라 했죠?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한 거예요. 교도소만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선고, 유예하고 구별하라 했죠? 여기는 선고를 유예했으니까 선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도 구별하시고, 형법의 모든 법이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오, 섬찟하죠?
사문서 이조 변조, 그 다음에 행사, 그 다음에 사기, 이러면 사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버린 사기. 그 다음에 횡령 배임. 이번에 이런 빌라 사기 사건을 봐보세요. 거기에 건축주가 끼어있고, 그 다음에 법무사가 끼어있고, 감정평가사가 거짓 평가를 해버리고, 거기에 개공이 끼어있고, 등록 안 한 공인중개사도 끼어있고, 대여섯 명이 범죄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이번에 조직적으로 빌라 사기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여기에 따라서 자격증 가진 자가 금고형 받으면 이제 자격을 취소합니다. 사문서가 뭐죠? 공문서 반대가 사문서예요. 사문서는 권리를 증명하는 개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래 계약서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매매 계약서, 임대 계약서 이런 것을 위조 변조해 버려요. 또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여러분들 이중매매, 이 배임에 해당돼요. 또 중도금이나 잔금을 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갖고 날라버려요. 이게 횡령이에요. 자, 딱 보니까 중개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자들이죠. 여기에 위반돼서 금고형 받으면 이제 취소합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올 거예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뭐였죠? 제가 시채방 이렇게 외웠잖아요. 금지행위에서. 시세 조작행위. 개공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불법단체.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어떤 개공한테는 물건을 몰아주고, 누구한테는 물건 안 주고, 분유회장, 입주자 대표자들이. 이 세 가지가 교란행위에 해당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해달라고 그랬다고. 모니터링도 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그럼 여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줬었죠, 우리가. 근데 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교란행위가 엄청나게 늘어버렸어. 그동안에는 교란행위가 시채방 이게 답이었다고요. 그럼 교란행위가 뭐냐 그러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일반인 여러분들이 한국부동산원에 다 신고할 수 있도록 넓혀준 거예요. 포상금은 시채방만 현재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격증 양도되어 유사명칭, 보조원이 공인중개사라고 명함 판 거 신고해달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보조원 고지 의무. 이제 보조원들이 명찰을 차든지 나 보조원이라고 여러분들 고지를 해야 돼, 손님한테.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다 신고할 수 있어요. 수수료 초과행위, 매매업 한행위, 직접거래 쌍방들이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자 들어가는 거 5개 있었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전부 다 신고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보조원은 개공원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죠. 한 사람당 10명을 고용했더라. 그러면 신고할 수 있어요. 명칭, 확인, 설명, 위반, 비밀 준수까지 이자 들어가는 거 다 교란행위로 보고 있다. 다 신고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실제 거래한 가격을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 안 한 거 여러분들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이제 또 해제 신고 안 해? 신고할 수 있어요.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 이것도 개공이 나한테 다운해서 신고해 줄 테니까 계약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신고할 수 있어. 가장매매, 가장해제 신고. 실제 매매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실거래 신고한 거죠. 계약이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 이거 다 여러분들 교란행위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교란행위를 확장시켜놨다. 이건 이제 올해는 시험에 안 나올 거지만 여러분 교란행위가 시채방만 해당됐는데 그 외에 엄청나게 21가지 이상을 이렇게 추가해 놨어요. 자, 이게 이번에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알선한 자도 다 1-1로 처벌된다라고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만 나와도 1-1 고르셔야 돼. 자,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러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자세히 수업 시간에 천천히 했기 때문에 다 풀어낼 수 있는 지금 실력이 올라왔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재만 조금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아셔야 돼. 행정 형벌이 신설됩니다. 형벌이. 자, 볼까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3자,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가장매매, 가장해지신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 했어요? 가장매매란 건 뻥카 쳤다고 그랬지. 그럼 원래 과태료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것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3-3으로 형벌을 신설해 버립니다. 이게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매매도 안 했는데 우리 단지 내 아파트를 5억을 갑자기 7억에 누가 거짓 신고한 거죠, 지금. 거래도 안 해놓고. 이거 이익 받을 목적으로 한 거죠. 우리 단지 가격을 올리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3-3이 신설됐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자, 가장매매, 가장회계, 해제신고. 뻥카 친 사람은 3-3으로 형벌이 신설됐다. 근데요, 3천만 원도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 뻥카 친 건 원래 3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이 뭐라고 바뀌었냐. 만약에 가장매매, 가장해제 신고를 해서 3-3이라는 중한 형벌로 이 사람이 처벌됐다면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3-3으로 처벌 안 됐으면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자, 이 부분이 이번에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매매, 가장신고, 뻥카 친 것은 3-3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처벌됐다면 과태료는 따로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 안 됐다면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취득가액의 10%, 그동안에는 5%였죠? 근데 이제 10%로 상향돼 버렸죠, 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실거래가 신고 아주 중요하고 시험이 많이 나오지. 우리는 과태료가 금방 봤던 3천만 원 이하가 있었고, 500만 원 이하가 있었고, 취득가액의 10% 이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100만 원 이하. 우리는 실거래가 신고, 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 종류가 일단 4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3천만 원짜리가 3-3으로 이렇게 이번에 형벌이 신설됐다는 거. 이 중에 취득가액의 5%가 이제 10%로 상향됐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10%, 취득가액 10%는 이미 알고 있었죠. 신고를 하긴 했는데 다 거짓 신고한 거지. 여기도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한 거. 여기는 신고 의무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 거. 간단해요. 10% 이하는 신고는 하기는 했어. 거짓을 했을 때 10% 이하로 상향됩니다. 그러면 신고는 원래 30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버렸어. 그러면 500만 원 이하라겠죠. 신고하지 않으면 500. 해제 신고를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500. 근데 했는데 거짓 신고가 취득가액의 5%에서 10%로 상향됐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외국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하라고 그랬죠.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나 교환 계약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계약 외에 상속 경매는 6개월, 국적 변경 6개월 다 외웠잖아요. 이 신고 부분은 그대로고 허가 부분이 하나가 추가됐죠. 사전에 허가받아야지, 외국인들은.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태계 파괴 우려, 그 다음에 야생생물 관리. 근데 이번에 자연유산 활용에 관한 법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기념물 같은 보호구역 이런 데치를 외국인이 토지를 살 때는 사전 허가사항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군, 문, 자, 야 이렇게 제가 외우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다행스럽게 자자만 하나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환경이고 여기는 자연유산이야. 자연유산. 인공유산이 아니라. 그래서 군문 자자야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한 자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자연환경이냐 자연유산이냐. 그래서 허가를 안 받으면 2-2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여기까지 딱 아셔야 되지. 허가 안 받은 건 무효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부분을 신설합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5년 이내에서. 장관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장관이 지정하고, 동일 시도 내 일부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랬죠. 5년 이내에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허가권자는 누구요? 시군 구청장. 아무튼 이 자들이 5년 내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조문이 돼 있었어. 이제는 투기를 방지하려고 아무라도 못 사게 지정할 때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 대상자, 이런 사람이 허가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의 용도, 이런 용도로만 이 지역은 허가받을 수 있다. 지목, 이런 것을 특정해서 공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나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신설됩니다. 따라서 이때 지정을 할 때는 허가 대상자, 그 다음에 허가 취득한 사람이 용도, 지목, 이런 경우로 사용할 때만 허가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임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또 나오겠죠. 아무튼 허가 대상자, 용도,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들어가면 뭐지? 하지 마세요.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가 1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는 어떻게 하죠? 공고해야 되잖아. 공고할 때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장관이 지정 내용을 공고해야 돼. 그럼 지금까지는 공고 내용이 이런 거였죠. 시험에 한번 나왔잖아. 지정 기간 5년 이내니까 이 지역은 2년, 이런 거 공고해 줘야 돼. 여기는 2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형도. 축척이 5만 분의 1입니다. 2만 5천 분의 1입니다. 지형도. 그 다음에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이거 지정해 줘야 돼. 공고해야 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되는 토지 면적. 여기 허가가 면제되는 면적이 있잖아. 그 면제되는 토지 면적도 공고해 주게 돼 있었어.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는 대상자, 용도, 지목까지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고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문제를 풀어요. 장관이 지정하면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청장까지. 이건 있었던 거죠.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상급 장관에게, 하급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정하면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여러분들 다 공부했잖아. 이렇게 해서 7, 8월부터는 이걸 예상 문제로 해서 아마 우리가 다뤄드릴 거예요. 아무튼 큰 도움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